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 250만원짜리거든요. 이거 그냥 통째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은 이 찌질한 이벤트 주작에 대해서 과연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얘기를 하기보다는 능력 있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률사무소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법률사무소 신정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살짝만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경수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오늘 제가 찾아온 이유는요. 네. 과연 이벤트 주작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속 시원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온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 주작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유튜브 지금 핫하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기죄 적용받아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기망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어떤 처분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기망행위를 한 그런 사기를 범한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얻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산상 처분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요? 네,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콘도 회원권 어떤 사람이 팔았어요. 근데 그 콘도 회원권을 당첨됐다 이렇게 하면서 대신에 이제 공과금을 얼마씩 입금을 해라 이런 광고를 때렸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한 700명 정도 되셨는데 그분들한테 200만 원씩 받아서 이제 피해 금액이 한 21억 정도 된 거죠. 그랬을 때에는 피해자들이 본인의 돈이 빠져나가면서 재산상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이제 이 사람이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 유튜브 사건은 피해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셨지만 이제 재산상 처분 행위까지는 없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사기죄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예. 그러니까 경수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댓글을 쓴 것만으로는 일단 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게 아니니까 사기죄가 안 된다라는 거네요. 어느 정도 사기죄가 안 될 거라는 것을 좀 예상은 하고 왔지만 약간 지금 이 구독자 이벤트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 아니라니. 그러니까요. 뭐 다른 거 없나요? 표시광고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표시광고법상 이제 사업자가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하시거나 아니면 표시를 올리거나 허위의 광고를 했을 때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인데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이제 심할 경우에는 벌금형까지 또는 징역형까지 2년의 징역형까지 이제 처분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 변호사님께서는 이벤트 주작 사건을 했던 그 유튜버들 네.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유튜버도 사업자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하셨어요? 네, 했죠. 네네.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했으면은 명백하게 사업자 하시고 그럼 세금도 납세 의무를 다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네네네. 뭐 저는 이제 여태까지는 별로 낼 게 없었긴 했는데 네네. 내년엔 조금 내봐야죠. 네. 많이 내셔야죠. 많이 버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자시기 때문에 그런 광고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표시광고법상 위반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되면 이때에는 사기죄 같이 형사처벌이 되는 거죠. 검토해볼 가능성은 있다. 네네. 충분히. 네. 그렇죠. 아까 처음에 이제 사기죄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약간 아쉬워하셨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형사처벌도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당첨이 되셨다면은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당첨이요? 됐으면 이제 계약이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예, 그거에 따른 이행 청구를 민사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떤 분 보면 아예 당첨된 아이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 이메일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민사적으로 청구할 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럴 때에는 어떤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청구하시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비싼 걸 주기로 해서 참여해서 당첨됐는데 실제로는 훨씬 못 미치는 걸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원래 주기로 했던 그 값어치의 물건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불완전 이행이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싼 거 주기로 했는데 네. 싼 거 받은 분들 이거는 네. 이행 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건 명확하게 사기죄는 검토 여지가 있지만 네. 예, 민사 청구는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와, 맨 처음엔 진짜로 좀 아쉬웠는데 뭐 갈수록 엄청난 얘기들이네요. 그럼 만약에 네. 그 구독자 이벤트에 당첨되셨는데 네. 선물을 못 받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걸 받으신 분들이 이제 변호사님께 와가지고 나 이거 불완전 이행이니까 나 받아내야 네. 된다라고 하면은 같이 이렇게 소송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들까지. 자, 지금 유튜브 이벤트 주작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들은 아마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은 조금 유튜브가 클린해지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도 숨어서 구독자를 얻어보겠다고 이렇게 이벤트 주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피해를 보셨다면 변호사님에게 직접 찾아오는 거 말고 어디다가 이런 부당함을 알릴 곳이 있을까요? 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시고 네. 또 서울시에도 전자상거래센터가 있어요. 연락을 하시면 상담 또는 조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과연 여기다가 신고를 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좋은 정보인데요, 이것도.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네. 병선 변호사님께서 이 유튜브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네.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일들이 허위로 시작을 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으시고 되도록, 그 다음에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혹하는 마음으로 따라 하셨다가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이시네요. 네. 처음 촬영을 하시는 거죠, 유튜브? 네. 어떠세요? 좀 떨리네요. 정말요? 네. 하나도 안 떨려 보이시는데. 재밌으셨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도 또 출연을? 네, 기꺼이. 기꺼이요? 언제든지, 네. 저도 굉장히 영광이고 네. 너무 되게 즐거운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나왔어요.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